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축 설비 기사나 건축 설비 산업 기사 요게 조금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효율적이겠더라.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기계 자격증으로 이게 있잖아요. 뭐 공조 냉동 에너지 관리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일반 기계 설비 보전 용접 건축 설비 뭐 이런 식으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2026년부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건축 설비 쪽 조금 수월할 것 같다. 제가 좀 봤거든요. 뭐 문제도 좀 보고 뭐 커리큘럼 수준을 조금 보니까 굳이 이제 내가 하겠다 하면은 건축 설비 정도. 에너지는 이제 보일러 쪽이잖아요. 에너지는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에너지는 보일러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동주택에서 이게 쓰이거든요. 아파트에서 쓰인단 말이지. 공용 보일러. 근데 빌딩 쪽에서는요. 빌딩, 오피스 건물에서는 보일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 만약에 에너지를 따면 아파트에서만 이게 이제 그죠? 물론 그거를 실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써먹겠다라고 하면 이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뭐 조금 써먹을 수가 있는데 빌딩이나 오피스에서 만약에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뭐 자격증 취득해서 뭐 기계 선임용이다 그러면은 제가 뭐 말리진 않겠는데 기왕 할 거 내가 좀 공부했던 거를 실무에도 조금 써먹겠다라고 하시면 좀 범용성이 더 넓은 것 범용성 면에서는 건축 설비 산업 이게 범용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동주택도 건축이고 오피스 빌딩도 건축이니까. 근데 에너지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만 이게 좀 그게 좀 적용이 되니까 반대로 공조냉동은 차라리 이 빌딩하고 오피스 쪽에 좀 치우쳐 있죠. 공조냉동은 그죠? 근데 공조냉동은 반대로 이 아파트 쪽에서는 이게 또 공부가 약간 좀 적용이 안 맞는 거예요. 보통 큰 건물 바닥은 난방을 잘 하진 않으니까 그죠? 상업용 건물은 바닥 난방이 안 돼. 설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상업용 빌딩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죠.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을 따르는 게 있고 이제 공동주택법. 그 법이 달라요. 법 자체가. 바닥 난방이 허용이 안 돼. 바닥 난방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업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을 따르느냐. 법이 달라요. 상가하고 아파트하고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오피스텔하고. 주택법을 따르는 게 있고 건축법을 따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라요. 법을. 그런데 상업용 업무시설은 건축법을 따라요.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 설비 공조냉동 에너지 관리 저는 건축 설비가 더 포괄적인 1번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공조냉동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자격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용점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 건물이나 빌딩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건축 설비가 맞고 공동냉동이나 근데 아파트 쪽으로 공동주택으로 생각하겠다 하면 에너지 관리가 맞죠. 근데 에너지 관리도 기계 설비 유지가 선임은 되지만
그게 중앙난방 보일러 방식인 아파트를 가야지 이제 그걸 또 공부한 걸 좀 써먹을 수 있는데 중앙난방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내가 이걸 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사용 범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렇게 기왕 할 거, 그리고 좀 쉽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같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기왕이면은 범용성을 넓히고 그게 낫잖아요. 범용성 면에서는 이제 건축 설비는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되고 오피스 건물에도 둘 다 적용이 되니까. 왜냐하면은 아파트도 건축이고 업무시설도 건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빌딩 오피스 쪽 파실 거면 공조가 맞는 것 같고 범용성을 고려할 거면 건축 설비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조도 중요해요. 다중이용 시설물에서는 공조 냉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조 냉동을 좀 알아야 뭐 문이 막 안 열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바람 때문에, 공기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압 때문에. 그래서 공조냉동 좀 에어컨, 난방, 뭐 환풍 이런 쪽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보다 어느 정도 좀 알고 하자는 거죠. 알고 하면은 공부하는데도 좀 재미도 좀 붙을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설비 기사를 추천합니다. 건축 설비는 뭐 산업기사든 건축 설비든 뭐 산업기사든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파트를 갈 수도 있고 공동주택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을 갈 수도 있으니까 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지. 선택의 폭이. 설비보전기사 특급이 있어요. 산업안전기사 시설 취업 가능할까요? 설비보전기사로 기계 선임 가능하고요. 산업안전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시설관리 쪽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근직 대리 정도 가능하겠다. 1근직 대리 정도는 막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노후 대비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뭐 설비 보전기사도 지금 기계 선임이 되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전부 다 붙어버리면 변별력이 없으면 그 자격증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